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반갑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나스닥 기준을 보면 이틀째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나스닥이 어저께 장중 기준을 보면 어저께 장중에 3% 떨어졌고요. 오늘 한 1.5% 가까이 올랐으니까 합으로 보면 저점 대비로는 4%까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금리의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좀 문제였던 것인데요. 오늘은 그나마 금리의 상승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 정도의 흐름 갖고도 오늘은 이틀째 반등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간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이 넘어서고요. 또 입원 환자 수도 또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주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유가도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라든가 금융, 기술주 그리고 이미 소비자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최근 시장에서 선방했던 필수소비재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씩 되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가 다소는 주춤하는 그런 모습. 어제는 1.8%, 오늘도 그런 넘나드는 시도를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증언도 국내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라는 얘기죠. 다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감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제 지난 12월에 연준의 그 회의를 경고되면서 대차대 적표 축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축소는 연말쯤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을 자체 정도는 호재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시가총액 큰 것들을 바로 좀 살펴보면 애플이 1.7% 반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도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어제랑 비슷한 수준으로 바닥에서 대비로는 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도 어저께 저점 대비로는 가장 크게 반등한 것들이죠. 오늘도 2.4%까지 반등할 수 있었고요. 테슬라도 강보합이었습니다. 한편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0에서 0.25%인데요. 이래서 1.25%까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전망이 가는 것이 확률을 보면 거의 한 30% 되기 때문에 일단은 4번 기준금리 인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도 4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4번을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이로 금년에 4번 금리 인상의 확률을 그대로 분포로 바꿔보면 이것도 86.9%까지 확률이 커져 있다는 것 자체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보여주면 유가는 오늘 82달러까지도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가던 기폭제가 된 것에 틀림없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주셨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크게 반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반등폭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특징주가 있었을까요? 네, 일루미나는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 관련 것들을 유명한 것인데요. 2022년 실적 전망을 상향했고요.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발표했습니다. 17%나 급등하면서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라스베가스 밴드도 6.6% 반등했습니다.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려놨는데요. 꽤 목표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36달러에서 48달러까지 올려놨고요. AMD와 인텔이 오늘 상반된 시간이 났습니다. 키뱅크라는 곳에서 AMD는 중립에서 매수 올렸고요. 반면에 인텔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는데요. AMD는 소위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에 분명히 AMD가 들어가 있다. AMD가 페이스북이라든가요, 구글 이런 쪽과 이제 협업 맺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텔은 최근에 아래쪽에서부터 반등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러 개 제한을 얘기하면서 매수에 중요를 내렸고요. 주가는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통신주 중에서는 요즘 통신주가 나름 좀 반등을 받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T모바일이 있습니다. 오늘 4.9%나 올라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소위 컨비션 바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력 매수 종목군에 편입을 시킨 것이 큰 도움이 됐겠고요. 여하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 섹터의 주식이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CVS 헬스가 오늘 0.9%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오늘도 올타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올해의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시즌은 또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주부터는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14일 날 금요일 날 JP모건, 블랙락,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가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그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델타항공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빨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델타항공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12개 정도는 이미 발표됐지만 월가에서 이제 금융주를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이번 주말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레피니티브 기준부터 확인해드리면 2021년 4분기 이익은 22.4%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14%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 여하튼 분기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전차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는 거죠. 차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죠. 기저효과는 작년에 대한 기준, 작년에 대한 소위 분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좀 작아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매출은 12%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이익 전망은 그나마 조금씩 2주일째 소폭 전체 절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익 조정 비율이 거의 5대5 수준까지 내려왔다며요. 지난주에요. 이번 주는 다시 6대4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그래도 조금씩 올리는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섹터별로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섹터별로 보면은요,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기미소비자, IT 등은 이익 조정 비율이 긍정적입니다.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조금씩 60에서 70% 이상에 대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테크 이 기업만 하더라도 6대4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떤 이익 조정이 높은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말씀드린 것은 약간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미리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닝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는 부정적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건데 지금까지 보면 부정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이 57개가 되겠고요. 긍정적 가이던스가 33개입니다. 어저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룰루레몬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어닝의 기준에 최하단에 머무를 수 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57대 33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뭐 분명하죠. 뭐냐면 공급망 이슈 문제, 그리고 스텝 자체가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 바로 이제 비행기에서 막 최근에 그런 이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파일럿 부문과 승무원분들, 그리고 공항에서 일하시는 그라운드에서 일하시는 분 자체가 전부 다 출근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실적 그동안의 긍정적 기업과 부정적 실적 가이던스 발표 기업을 보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긍정적으로 프리 어닝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에 가이던스를 기업한 기업의 숫자가 초록색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빨간색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보면 6분기 정도 보면 계속해서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작년 2019년 이후에 보면 거의 한 처음으로 지금 2020년 1월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부정적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전 대비요. 어닝 쇼크를 발표할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범피 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당히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뭔지를 모르지만 어떤 생각보다 안 좋게 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올 기업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포인트가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앞서 IT나 이런 것들이 이점망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별로 보면 IT라든가 산업재,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 부정적 가이던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쪽에서 어닝 쇼크가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어찌 보면 IT나 임의소비재가 나스닥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의 의견은 분명히 아니겠고요. 여전히 이번 실적 시즌은 생각보다 훨씬 좋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UBS의 투자 전략 대표인데요. 키스 파크라는 대표입니다. 이분은요. 이분은 4분기 어닝 시즌도 생각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을 나오면서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자동차는 GM, 포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테슬라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딜리버리가 생각보다 좋았으니까. 그리고 은행, 운수, 헬스케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여기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의류, 은행, 운수, 헬스케어가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줄이는 분들이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갖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하드웨어 쪽에 속해 있는 기술 쪽 이런 것들 소재 업종은 잠깐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유의할 것은 이번에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좀 나올 종목들이 통계로 보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스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여기에 우리가 해석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짧게 여쭤볼게요. 요즘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또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19도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를 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이후를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앞서가는 얘기 계속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고요. 기술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금리의 4차례까지 인상.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갖고 계셔.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것이 뭔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런 쪽을 좀 갖고 하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